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쭉 둘러보시면은 경의선 온동역에 흑천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시골은 아닙니다. 뭐 수도권이니까요. 뒤로 풍경 보이시죠? 굉장히 멋집니다. 제가 해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빛이 반사돼서 지금 촬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삼각대를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멋있어요. 멋있는데 혼자 구경하기는 조금 안타깝죠. 이렇게 멋있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 다리 밑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밤에 어두워지면은 도저히 볼 수 없는 다리 밑의 길이죠. 근데 어떤 분이 여기 아지트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셔서 이제 동네 분이겠죠. 여기서 이제 밤에 이제 장작불도 태우고 모기불도 태우고 또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죠. 다리 밑에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정말 저 위쪽에 내려오는 쪽에 딱 아지트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겨울에 불 피고 뭐 고기 구워 먹고 하기는 최고 좋은 날이죠. 소주 먹기는 술 먹고 이야기하기는. 이 동네에서도 그렇게 멀질 않아요. 구덕이라는 마을 동네인데 촌이 아닙니다. 거의 뭐 서울 사람들이 뭐 다 별장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흑천. 예.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예, 별로 구독자도 늘지도 않고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뭐 이렇게 사실 너무 답답한 주제들이죠. 근데 오늘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분이 어떤 책에 대해서 읽은 이게 철학자, 영국의 철학자 그분이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하더라고요. 철학자가 누군지는 근래 철학자죠. 최근의 근대 철학자인데 현재 철학자죠, 영국에. 그분이 말한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은 현대에는 현대 인간들은 어, 사회적으로 다른 공동체들이 열망하는 것을 열망한다. 미안하죠. 그게 뭐냐면은 물질 문명화 되면서 인간이 본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나 스스로 어떤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인간성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상실해 버렸잖아요. 사회가 고도화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특히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자기에 대한 어떤 성취욕이나 사회적 평가 인식 자체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망하는 것들을 열망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참 쇼크를 받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이나 또는 장례식 치르고 나면은 그 부조 보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문자로 인사드리잖아요. 특히 이제 장례식 같은 거나 그런데 그런데 보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는 말 중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형식적인 말.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당연히 뭔가 당연히 해야 되는 문화. 그러나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그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는 형식적인 말로 당연히 뭔가 should be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게 겸손의 미덕으로 치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겸손한 표현으로 치러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우리 사회를 좀 경쟁지향적 또는 비교지향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가. 뭔가를 겸손하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 겸손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의 기준이나 평균값을 올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 당연히 해야 되나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평균 이하다. 이런 겸양이지만 사실 그 사람을 보면 평균 이하가 아니거든요. 거의 10% 상위층일수록 그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여주기식 어떤 사회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터넷이나 SNS 또는 틱톡 막 이런 보여주는 문화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럼으로써 더욱더 나의 현재의 기준이나 가치를 그 소셜이나 사회적 미디어 그런 걸 통해서 가치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게 평균이 그걸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모든 직장인들한테 회자되는 거 있잖아요. 어? 음. 월천대사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표현이죠. 월천대사가 세후로 실수령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월천대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평균으로 생각하고 그거에서 사회에서 그런 평균적 이미지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근데 사실 20, 30대에 아무리 은행원이나 대기업 다니고 의사라도 30대 때 월천대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한 3, 4%? 동년배에서 3, 4% 정도 해당될 텐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89, 85%, 99, 95%는 다 사회초년생들은 집 없고 30대도 마찬가지. 월급에서 평균이 보통 3천에서 4천 정도? 그 정도면 많다는 거죠. 중견 기업도. 대기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거의 5% 정도밖에, 대기업 구성원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물론 공기업까지 포함한다면 10% 정도 되겠지만, 거기에 단순히 젊은 층만 그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20대나 30대. 20대가 집이 없고 임금 200, 300, 매달 200, 300 받는 것은 그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연함이 대부분의 20대, 30대들은 다 그렇게 200, 300 받고 집 없는 게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적이고 평균 이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80에서 90%가 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서 말하는 그 황금 티켓을 다들 쥐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 예. 근데 황금 티켓은 한 장밖에 아니잖아요. 한 장에서 네다섯 장. 어, 어, 어. 모든 여성이나 모든 남성들이 결혼이나 이런 걸 드라마나 어떤 매스미디어에서 SNS에서 선남 선녀들 결혼하거나 연애하는 그 상대방으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기업들은 상품화 전략에 이용하는 것이죠. 상품화 전략에. 예.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평균 지향점이 너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다.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그 지적인 것 같아요. 불행해지고 있다. 불행해지고 있는 사회다. 근데 20, 30대는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적게 버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저희들도 그랬고 그래왔고 근데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런 말을 하네요. 성장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성장의 기준을 과거의 자기를 기준으로, 성장의 기준을 봐야지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사회를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된다. 예. 행복의 기준도 그렇고 뭐 중산층의 기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스스로를 조용히 성찰할 수 있는 시기도 필요하고, 소비에 대한 것도, 또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는 내가 잘 보통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행복한지의 기준도 자기의 과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지금 통계적으로 20대, 30대 중에, 특히 30대 중에 자기 집을 30대에 결혼한 사람 중에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가 안 된답니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60대, 70대는 자가 비율이 높지만은, 물론 50대나 60대, 70대는 자가 비율이 높지만은 그 사람들도 대부분의 융자 없는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퍼센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정년까지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50대 초반까지만 다녀도 거의 엄청 잘 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점입니다. SNS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을 겸양의 표현을 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 내가 뭐 이렇게 집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거 아닌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질 않아요. 3, 40대도 자가 비율이 3, 40대, 4, 50대에도 30%가 채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30%가 넘는 사람도 거의 융자를 끼고 있고요. 융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행복의 기준이나 어떤 것들, 만족감의 비율은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을 그러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사람은 점점 더 필요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AI 기기가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도달해요. 부자는 없다. 이재용조차도 자신이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죠. 애플이 더 크고 부자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100억 있는 사람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겸양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을 하고,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또 모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모으고, 성실하게 살아보고 과거에 비교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비교 문화, 특히 SNS 사회, 뭐 인터넷이, 유튜브 막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모습만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게 된다. 나의 삶을 그런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나의 삶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적 의식에 젖어 있다. 그 말을 표현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또 그 영국의 철학자 그 말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아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20대 때 알았으면, 아니 10대 때 알았다면은 정말 큰 성공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간절히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정말 알았다면, 10대 때, 20대 때 알았다면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조차도 남이 열망한 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현재 사회에는 참 인간이 갈수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점점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드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우리 성장 위주의 그런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회사든 뭐든 개인이 성장이 없는 사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발전이 없는 사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심지어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그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는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원화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월급이 떨어지는 거니까. 심지어는 어떤 말도 하대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반응이다.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많은 것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내 자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한번 생각할 겸 해서 이렇게 원덕의 흑천이라는 데네요. 참 이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흑천이라는 데로 왔는데 원덕역에서 이렇게 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멋있어요. 관광지도 아니고 근데 이제 모기는 겁나게 많아요. 힘들죠. 저기 무슨 산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 다리가 있고 이렇게 흐릅니다. 멋진 그것도 있네요. 해가 지는 모습.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봤는데 메리아스 입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메리아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